이런 수당의 확대 개편과 더불어서요. 정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도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그 대상 역시 늘린다고 하는데요. 자세한 내용 지난해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이 7만 5천 가구였었거든요. 근데 올해부터는 8만 5천 가구, 지원 대상이 한 1만 가구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시간도 이 하루 기준으로 보면 3시간 반이었는데 이걸 하루 기준 4시간. 그러니까 총합해서 840시간에서 이 120시간이 늘어났거든요. 그러면 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꼭 매일매일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는 하루나 이틀이나 온종일 맡길 수도 있는 이 서비스 제도거든요. 그래서 이 대상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어찌됐건 간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해마다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수치로 보여진네요. 네. 혹시 이 제도 변화에 따라서 허순교 위원님은 뭐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이렇게 마음이 동한다 뭐 이런 거 없으세요? 당연히 제 미래의 결혼과 출산에 있어서 당연히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건 되게 좋은 일이고요. 아동,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늘어가는 게 그 부모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이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어린이들, 영유아들의 시민권을 확대하는 일입니다. 과거 귀족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그 차이는 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거든요. 부모 잘 만난 운과 별개로 어린이 시민이 자라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선진 민주주의 사회라 생각을 하고 이런 제도의 확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한 길을 생각하고 저를 포함한 미혼, 비혼 청년들이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결혼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지금 청년 세대를 생각한다면 이 제도가 양육수당에서 부모수당으로 바뀌는 거는 저는 방향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전에는 만 0세,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을 출산휴가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이 아이들을 그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로 복귀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아이를 내가 엄마하고 자식 간의 그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그 기간만큼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직접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책의 방향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단 하나 걱정은 돌봄 서비스가 시간이 확대되는 건 좋은데 이게 혹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노동 시간을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려고 하는 이 정책의 연장선 하에서 이게 돌봄 시간 확대까지 고려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일찍 부모는 아이들을 키우는 기간에는 좀 집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? 돌봄 서비스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근로 시간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그렇죠. 말씀이시네요. 네. 또 한편으로는 학교나 어린이집에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도 같이 논의되어야 이 노동이 또 존중받는 문화 속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정책까지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역시 그렇습니다. 어렵네요. 어릴 때 돌봄 좀 못 받으면은 애가 안 좋게 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건 사실입니다. 그럼 어릴 때 돌봄이 좀 많이 되면은 이 사회적 안정망이 구축되면 우리 사회가 범죄율도 낮아질 수 있어서 서로 좋은 겁니다. 너무와 내가 왜 주노, 왜 떼주노 이렇게 생각해도 다 같이 돌아가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지금 이혼 재판 하면 하나당 이제 그 양육비라고 그러죠. 그게 한 50에서 한 70만 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. 부모가 많이 벌면 더 내는데요. 지금 보면 이제 뭐 0세 1세 가지고 뭐 한 50만 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양육비 계산하면 부모 둘 하면 한 100에서 150만 원 된다는 거죠. 그 정도까지 쭉 올라가줘야 되고 미성년 자녀 애들도 그렇게 올라가줘야 되고 그다음에 좀 더 나가자면 대학 갈 때도 좀 이런 실질적으로 감안해서 이걸 쭉 밀어 나가야 된다. 뭐 요 정도 해놓고 좀 좋다 이럴 건 아니다. 방향성 잡고 밀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. 또한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고 합니다. 이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 어린이집의 경우에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비율이 50%를 넘어야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. 이제는 50% 미만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. 네, 상생형 어린이집을 좀 확대하자라고 하는 차원인데요. 이전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만약에 우선 지원 대상 기업,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속한 이 부모의 자녀들이 50% 미만이 되면 이 정부 지원을
받지 못했습니다. 네. 자리가 비어 있어도 이 대기업 직원의 자녀들이 여기 어린이집에 오지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아동의 숫자도 차지 않고 이렇게 불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받지 않게 되는 이용을 할 수 있음에도 못하는 상황을 좀 막고자 올해부터 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지원액의 100%다 정부 지원금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네. 일부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리가 비어 있다면 이 대기업 직원의 자녀들도 더 다닐 수 있도록 네. 제도가 좀 현장에 맞게끔 좀 고쳐지는 부분입니다. 좀 놀란 게 있는데 뭐 출산율이 0.81명으로 이제 작년 2022년 역대 최저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건데 이제 보육 지원 대상이 0세부터 6세 영유아라 하는데 이게 통계하면 2017년에는 310만 명이었답니다. 근데 2021년 작년엔 230만 명으로 확 줄었어요. 그 연평균 5.8% 감소했는데 더 문제된 건 통계청 장내 인구 추계에 의하면은 0세에서 6세 이제 영유아가 2027년에는 170만 명으로 감소한답니다. 거의 반토막 나는 거죠, 10년 전보다는. 네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부가 하는 거를 이런 바탕에서 좀 이해해 볼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인구 절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. 예. 저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생 어린이집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몇 % 들어가느냐 요거 가지고 지원금이 왔다 갔다 했던 거 요거 좀 비율을 낮추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.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들이 대체로 젊잖아요. 자기 아이를 자기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못 데리고 가요. 지금은요. 내 아이는 정작 다른 곳에 맡기고 회사에 출근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남의 아이들을 봐주는 거죠. 물론 과거 우리가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 놨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중소기업 자녀 비율도 우리가 50%로 둔 거는 이거 악용할까 봐 그런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이걸 악용할 정도로 아이들이 많은 세월이 아니어서 네. 저는 이런 과거에 만들었던 기준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불필요한 시절이 되었으니 요거는 좀 과감하게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.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이 남의 아이를 보느라고 내 아이를 다른 곳에 맡겨놓고 그 아이에 대한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근무 시간이 길어지면 돌봄 시간이 길어지면 내 아이는 어딘가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. 네.